쭈꾸미가 배고파가지고 저도. 네, 저를 보고 배고파서 맛있어 보이나요, 되게? 네, 고기가 아닙니다. 키워드를 4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애국. 애국, 그죠? 애국은 어떤 키워드? 아, 애국. 아, 그냥 애구라고 하셨는데. 네. 중간에 원 세컨드는 뭐 어떤 영화인가요? 뭐 1초 안에 뭐 해라 뭐 이런 거 같은 막 긴박한 영화. 1초 안에 다 먹어라 뭐 이런. 그거 너무 좋지. 비강監督중국에서 정말 유명한 감독이고 저랑 똑같은 고향, 똑같은 민족 출신이에요. 중국도 학연지연 따지면 똑같군요. 저희 아버지가 영사 기사님 출신이었어요. 저 그래서 어렸을 때 극장 가서 아버지 뒤에 거기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네, 시네마 천국의 토토가 여기.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회를 기념하고 양국의 우위를 다지기 위한 시간 월간 한중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유민상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오늘은 또 다르게 소개했고요. 저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또 10가지 직업을 해봤던 중국 배우 강리즈입니다. 강리즈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4명이 다 처음 보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죠. 네. 기자님하고 희정 씨도 본 적이 없나요? 네, 네, 처음 없습니다. 본 그리고 같은데. 영화로만 뵙고 네, 직접 뵌 건 처음이에요. 저희 4명이 다 처음 만나는 거라 되게 어색합니다. 지금 분야도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봐야죠. 네, 좋습니다. 아예 어색하지 않나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 민상 씨 딱 보면 뭔가 친근감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좀 어색한 게 저는 이런 영화 이런 수준 높은 토크 이런 거보다 그저 이제 먹는 거에만 이제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제 앞에 먹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거짓말 카메라. 제가 준비했어요.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기가 맛있는 것도 나오니까? 사실 쭈꾸미가 네. 배고파가지고 저도. 네, 저를 보고 배고파서 맛있어 보이나요, 되게? 네, 고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이 가을이 됐습니다. 월간 한중이 원래 거의 여름에 시작했는데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 천고마비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말이죠. 네. 요즘엔 뭐 독서도 많이 하지만 영화도 많이 보잖아요. 책 대신에.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또 코로나 시즌에는 진짜 박혀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서 많이 보게 되죠. 네, 네. 우리 주 기자님은? 사실 이 영화는 어느 계절에 봐도 다 좋지만 네. 요즘처럼 살짝 쌀쌀할 때 극장에 약간 데이트 겸 해서 영화 보러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데이트. 또 요맘때 되면 이제 연말이기도 하니까 올해 또 어떤 영화들이 나왔나 좀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또 네네. 영화 전문가님이 또 나와 계시니까 네. 한국이랑 중국 이런 양국의 영화 트렌드를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우리 주 기자님께서 네. 이제 주 기자, 뭔가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주 기자님이 뭐 영화 주기겠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주 기자님이 주기계. 오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싹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몇 년간 한중 영화계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죠. 그렇죠. 근데 약간 한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영화적인 트렌드가 살짝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자면 휴먼 드라마가 강세였다.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중화권 배우 중에서 액션 스타 견자단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견자단 배우가 최근에 출연한 작품 중에 수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그 작품은 견자단 배우가 완전히 정극 연기를 펼친 휴먼 드라마가 또 개봉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국 영화계는 휴먼 드라마가 강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드디어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 20번째 천만 영화가 나왔는데요. 바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2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또 한국 관객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뭔가 좀 화끈한 액션 영화 같은 걸 좀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그 느낌은 약간 좀 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 기자님께서 2022년 한중 영화 트렌드를 좀 이렇게 키워드로 알기 쉽게 정리 좀 가능할까요? 네, 제가 키워드를 4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4가지. 4가지? 첫 번째는 상줄 결심, 상줄 결심.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국, 애국. 그리고 세 번째는 거장의 귀환, 거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붕괴입니다. 붕괴. 저 먼저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게 상줄 결심. 네. 요건 어떤 뜻인가요? 예, 많이들 뭐 제목만으로도 예, 짐작이 가실 텐데요. 네. 올해 한국 영화계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빼놓고 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탕웨이 씨가 네. 나와서 너무 관심 있어 제가 맞아요. 봤는데 어. 무대 인사할 때 그때 나왔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오. 그래서 기념품도 당첨돼서 받았는데 그 타워 안에 아예 그 헤어질 결심 로고도 있고 그리고 명대사도 있어요. 근데 명대사. 그게 탕웨이 씨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오, 진짜로? 이거예요. 오, 사진까지 있네요. 포스터도 있고요. 너무 고이 모셔봐요. 티가 나네. 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대사 똑같아. 느낌 똑같아.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가사 직접 받으신 거예요? 네, 너무 좋았고 근데 영화 안에는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마침내, 뭐 붕괴 이런 거 많이 나와서 좀 중인으로서는 좀 뭔가 좀 어려웠어요. 네, 아니 맞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잘 안 쓰는 평소의 단어긴 해가지고 생소하긴 했는데 사실 근데 그런 단어들 때문에 좀 대사가 좀 더 살아있고 좀 회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어색할 수 있는 대사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었구나 마침내 죽었어요 마침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대사지 이랬거든요. 주 기자님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네. 가겠습니다. 애국 그렇죠? 애국은 어떤 키워드? 애국. 그냥 애구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요? 애국가 왜 나옵니까? 애국. 혀에 살이 차가지고. 네, 바로 그 애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바로 그 중국 영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 중국 국경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건국 기념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 사람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연휴가 바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또 화제가 됐던 흥행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리 귀도라고 하는 말리 작품인데요. 귀도. 네. 2011년 이 아프리카 리비아 내전 당시에 이 중국 외교관들이 이 중국 교민들을 이렇게 대피시켰던 그 실화를 영화한 작품인데요. 일단 기록부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개봉하자마자 4일 만에 7억 3천만 위안, 뭐 우리 돈으로 뭐 한화 1,500억을 벌었다고 하니까요. 단위가 다르구나. 이렇게 보면은 내용을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모가디슈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 보고 되게 애국심이 되게 좀 뿜뿜 올라왔었는데 중국은 이런 애국 영화가 많죠 원래. 네, 그렇죠. 그 지난 5년간 그런 경향들을 보면 중국에서 또 흥행했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런 그 애국 영화들이 많았는데요. 뭐 대표작을 꼽아본다고 하면 그 2019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바로 그 나와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 우리에게 그 태양별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그 첸카이오 감독이 이제 총 감독을 맡으면서 7명의 감독이 공동 연출을 이제 맡았고요. 또 주연급 배우만 무려 64명이 참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다 보고 나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중국인으로서 그런 중국의 마음 되게 커지고 감동받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국뽕이죠, 국뽕. 국뽕이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쫙 차오르는 거 이제. 쭉 차오르는 거죠. 약간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각자 이제 자기네 나라 국뽕 이렇게 사는 거는 똑같은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주 기자님 그렇다면은 거장의 귀환. 요거는 또 무슨 뜻인가요? 네, 올해 그 한국 영화는 이 스타 감독들의 작품이 정말 쏟아져 나온 해였는데요.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뿐만 아니라 외계인의 최동호 감독도 있고요. 게다가 또 한국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명량의 김한민 감독도 그 속편인 한산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또 화려하게 돌아오셨죠. 근데 그 중국 영화계도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뭐 중국을 넘어서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모우 감독이 원세컨드라는 영화를 만드셔서 올해 이제 국내에 처음 소개가 됐고요. 그 외에도 중국에서 역시 그 개봉 당시에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던 장진호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장진호의 그 속편인 장진호의 숨은교가 서극 감독, 첸카이오 감독, 임초현 감독 이 세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아서 또 화려하게 또 속편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자님 정말 프로예요 여기. 다 정보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직업인데요. 중간에 원 세컨드는 뭐 어떤 영화인가요? 제목 들어보면은 되게 액션 스릴러 뭐 1초 안에 뭐 해라 뭐 이런 거 같은 막 긴박한 영화.
예, 그런 일편은 영화. 다 먹어라 뭐 이런. 그건 너무 좋지. 어떤 영화예요, 원세컨드? 사실은 이게 전혀 다른 네, 이야기라고 할 수 전혀 없는데요. 달라요. 네, 중국판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를 배경으로 정말 혼란의 시기였는데 한 아버지가 딸을 잃어버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 딸이 그 영화 상영 전에 우리도 예전에 그 영화 상영하기 전에 그 대한뉴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거기에 잃어버린 딸이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뉴스로. 얘기를 듣고 그 딸을 찾아야겠다라고 애쓰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작품이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사실 여기도 이제 필름이 있지만 요즘에는 그 필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더럽혀진 그 필름을 이 마을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 물로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말리는 그런 장면이 정말 그 한국 관객이 봐도 정말 옛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영화랑 관계가 있었네요. 저희 아버지가 영사 기사님 출신이셨어요. 그 완전히 관계가 있네요. 저 그래서 어렸을 때 극장 가서 아버지 되게 거기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끝나면 영화로 끝나면 감고. 네. 근데 옛날에 광고가 나갈 때는요, 이만한 셀로판지가 따로 있어요. 그거로 이렇게 딱 비추면 무슨 어디 뭐 무슨 식당이나 뭐 이런 거가 광고가 그거로 보여주고 그랬어. 동네 광고를. 시네마 천국의 토토가 여기. 그렇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야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근데 저는 중국 영화 하면 사실은 뭐 액션 아니면은 사극 아니면은 완전 큰 SF 대형 이런 작품들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영화들은 또 되게 새롭기도 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왕 말씀해 주신 김에 좀 여러 편 다른 것도 좀 추천해 주세요. 그 얼마 전 특별 상영회를 마친 두 작품인데요. 바로 그 비간 감독의 지구 최후의 밤, 그리고 또 중국산 감독의 소년 시절의 너. 이 두 작품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의 중국 영화가 아니라 완전히 좀 새로운 감성의 중국 영화라는 점에서 이 두 편은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간 감독 중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감독이고 또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저랑 똑같은 고향, 똑같은 민족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이중성 묘조 출신. 그래서 되게 우리가 귀족인으로서 와 되게 자랑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중국도 학연지연다는 건 똑같군요. 네. 다 같아 역시.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런 거. 맞아요. 우리 비간 감독님이 영화상에서 또 촬영상도 받고 음량 효과상도 받았어요. 그래요? 너무 대단합니다. 예. 저 정작 본인하고 전혀 관계는 없죠? 사실. 모르죠? 본 적도 없고.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믿고 보는 배우 탕웨이. 탕웨이 여기서 귀주 사투리 썼어요. 아 그래요? 귀주 사투리로 연기한 거예요. 또 본인 동네 얘기하는 걸 지금 자꾸 이렇게. 진짜 믿고 보는 조합이긴 하네요. 진짜 기대된다. 그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자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가게 된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 고향에 가서 오래전에 만났던 항웨이가 연기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과거의 어떤 환상적인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보는 사람들은 마치 그 왕가의 감독 영화를 보는 것 같다. 혹은 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이 굉장히 몽환적이고 사색적인 멜로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평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영화의 그 전반부는 2D로 찍었고요. 영화의 후반부는 또 3D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3D로 촬영된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롱테이크로 쭉 이어지면서 마치 내가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서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죠. 되게 좀 색다른 뭔가 사랑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하네요, 진짜. 그리고 또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네. 바로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주동우 배우의 소년 시절의 너입니다.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그의 이제 9위를 차지할 정도로 흥행도 굉장히 잘 됐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또 특히나 그 중국 젊은이들의 굉장히 또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해요. 맞아요. 입시로 고생하는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잘 담아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동우가 연기하는 굉장히 또 우등생 소녀와 또 이양천세가 연기하는 이른바 좀 건달 같은 이 학생의 그런 또 이야기구나. 내용이어서 시험을 보기 하루 전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런 뭐 캠퍼스 부분이 있는데 또 학교 폭력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런 것도 나와서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뭐 사회 의미에서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소년 시절에 너는 이 로맨스 누아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3편의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3 작품은 정말 지금 현재 어떤 중국 젊은이들의 어떤 생생한 모습 그리고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작품이어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너무 흥미진진한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키워드죠.
붕괴. 네. 이건 또 어떤 표현일까요? 네, 붕괴 그 바로 이제 한국 영화가 바로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으면서 정말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그 정말 견고한 벽을 무너뜨린 그런 작품이 됐었는데요. 이만큼 이제 그 영화는 뭐 국경, 언어, 장르 같은 것들을 넘어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 대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에서 기생충은 또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이 연극을 보신 분들은 네.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사실 크게 두 개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박사장내와 또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또 기택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극이 오히려 또 그런 맛을 잘 살려내고 있다라고 그렇네요. 볼 수도 네.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컨텐츠를 가장 왕성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두 국가가 바로 한국과 중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중 그 문화 트렌드의 핵심은 그 원소스 멀티유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천 컨텐츠를 뭐 영화와 드라마, 음악, 방송,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웹툰 이르기까지 하나의 소스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이 트렌드가 지금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밌고 공감 가는 이야기면은 뭐 어떻게 만들어도 무조건 최고로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희정 씨 영화 출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원작이 다른 장르였던 작품들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이제 네. 주로 어릴 때 촬영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멋진 하루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라 스코 일본 작가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였는데 오. 사실 저는 좀 어릴 때여서 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몇 살 때 찍었는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어. 초등학교 때 찍어서 사실 제가 찍은 영화들 중에 실제로 못 본 영화들도 많았어요. 천수영 관람 불가일 때 못 본 영화들도 많고. 근데 멋진 하루라는 그 영화를 찍었을 때도 원작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원작과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네. 우리 박스 오피스 2위 차지하는 영화 있는데 노싱유에치오 독한 월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는 한국의 웹툰 문유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아 뉴스에서 봤던 것 같다 네. 이거. 아 그래서 지금 인기 정말 많아요. 대박이죠? 네. 그럼 이렇게 중국이 한국 원작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까요? 사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그 2013년 작품인 수상한 그녀인데요. 예, 남훈이 그리고 이제 심은경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고요. 뭐 내용은 그 오말순이라고 하는 그 여사님께서 정체불명의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갑작스레 20살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인기가 또 진짜 많았었잖아요. 네. 그 중국에서도 저게 아마 20세요 다시 한번 뭐 이런 타이틀로 맞아요, 만들어졌던 맞아요. 것 같은데요. 오. 네. 맞아요. 이게 중국어는 정반 20세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비슷해요. 중국 사람들도 이런 영화 주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두 가지 한국 영화도 중국에서 반응 좋았고 뭐 중국어로 뭐 중국어 영화를 만들어서 또 중국에서 반응 좋았어요. 오, 윙윙입니다. 양쪽 다 인기가 네.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재밌으니까 기본 스토리가 저게. 네. 주기자님 그러면은 수상한 그녀가 중국의 한국 영화를 알리는데 이게 좀 역할을 좀 한 건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오. 사실 그 전까지 만들어지던 그 한중 합작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저작권을 팔아서 중국에 있는 영화 제작사가 그냥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부터 한국의 또 영화사가 참여를 해서 협업으로 이제 한중 합작 영화를 이제 만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원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질 때 이 영화가 가지고 어떤 고유한 성질이라든가 어떤 그 본질 같은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서 현지화를 잘했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가장 또 중요한 측면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오말순 여사가 좋아하는 배우가 오드리 헵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현지화를 하게 되면서는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바로 그 중국 중화권을 대표하는 가수죠. 등려군으로 이제 바꾸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말 현지화를 잘 했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수상한 그녀에서 또 가장 마지막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그 김수현 배우가 깜짝 카메오 출연을 하잖아요. 맞다. 마지막에. 예, 바로 그 중국 버전의 수상한 그녀에서는 엑소의 그 루한 씨가 등장을 해서 그랬어. 역시나 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제대로 그 처음부터 좀 협업을 해서 개봉을 하게 되면
이 원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재미를 잘 살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르고 봤다가 오히려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있는데 베테랑이 원작이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극장 가면 이만한 거 최소한 이만한 거 나와서 이건데. 근데 그것도 예고편 볼 때 다 드시는 거죠? 아니요, 들어가자마자 다 먹고요. 예고편 시작할 때쯤 한 번 더 나갔다 와야죠. 근데 중국은 또 싸고 좋은 영화관도 있어요. 호텔식 영화관이라서 연인들끼리 연인들 또 그냥 아주 그냥 가족끼리도 갈 수 있죠. 가족들끼리 그거 왜 가요? 거기 집에서 한번 잡고 자면 되지 영화 보고.